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1200조 원입니다. 현대차는 60조 원입니다. 20배 차이입니다. 현대차는 연간 400만 대 팝니다. 테슬라는 180만 대 팝니다. 판매량은 현대차가 2배 많은데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20배 높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석유 팔던 나라가요. 중국이 배터리에 100조 원 투자합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한국도 뛰어듭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싸웁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희문 씨는 생각합니다. 그냥 전기차잖아? 왜 이렇게 난리야? 아닙니다. 단순한 자동차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산업경제학자 박진실 씨는 설명합니다. 배터리가 석유를 대체합니다.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거죠. 석유 시대가 끝나고 배터리 시대가 옵니다. 오늘은 전기차 산업의 숨은 경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배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볼까요? 2026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1,500만 대입니다. 전체 자동차의 18%죠. 2020년에는 300만 대였습니다. 5년 만에 5배 늘어난 겁니다. 2030년 전망은 4천만 대입니다. 전체의 50%죠. 대전에 사는 자동차 산업 전문가 정전환 씨는 설명합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2035년 유럽은 내연기관 판매 금지합니다. 미국도 비슷하죠. 통계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6년 100조 원입니다. 2030년에는 300조 원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진실, 석유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석유가 지배했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광주에 사는 에너지 전문가 이석유 씨를 보세요. 에너지 산업을 연구합니다. 1900년대에 석유가 등장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왔죠. 석유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사우디, 미국, 러시아가 부자가 됐습니다. 전쟁도 석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중동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모두 석유죠. 하지만 2026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납니다. 석유 수요가 줄어듭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을 보면 석유 수요가 2030년 정점을 찍고 줄어듭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인천에 사는 에너지 경제학자 최종말 씨는 설명합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입니다. 100년 패권이 무너지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 패권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두 번째 진실, 배터리가 새로운 석유입니다.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배터리가 21세기를 지배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배터리 씨를 보세요. 전기차를 삽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배터리입니다. 주행거리는 배터리가 결정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가 결정합니다. 가격은 배터리가 전체 가격의 40%입니다. 배터리가 곧 전기차입니다. 부산에 사는 산업분석가 박핵심 씨는 설명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니죠. 배터리 잘 만드는 회사가 이깁니다. 테슬라를 보세요. 테슬라 핵심 기술은 뭘까요? 자동차 제조? 아닙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테슬라 배터리는 파나소닉, LG, CATL이 만듭니다. 테슬라는 관리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죠. 대전에 사는 기술경제학자 정기술 씨는 설명합니다. 배터리 기술이 곧 경쟁력입니다.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수명. 이게 다 배터리 기술이죠. 세 번째 진실,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지배합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이중국 씨를 보세요. 중국 배터리 산업을 연구합니다. CATL 중국 배터리 회사입니다. 세계 점유율 37%죠. BYD도 중국입니다. 점유율 16%입니다. 중국 회사들 합치면 70%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14%, 삼성 SDI 5%, SK온 4%입니다. 합쳐도 23%입니다. 중국 절반도 안 됩니다. 인천에 사는 중국 경제 전문가
최패권 씨는 경고합니다. 중국이 배터리 패권을 잡았습니다. 정부 지원이 엄청났죠. 100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을 보면 첫째 원자재를 확보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광산을 전 세계에서 샀습니다. 둘째, 대규모 공장을 지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격을 낮췄죠. 셋째, 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LFP 배터리를 상용화했습니다. 결과 중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네 번째 진실, 한국이 추격하지만 어렵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죠. 서울에 사는 30대 김LG 씨를 보세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일합니다. LG는 세계 2위입니다. 기술력도 좋습니다. 테슬라, GM, 현대차에 공급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보다 20% 비쌉니다. 둘째, 원자재 확보입니다. 중국이 광산을 다 샀습니다. 셋째, 규모입니다. 중국 공장이 훨씬 큽니다. 부산에 사는 배터리 산업 전문가 박한계 씨는 설명합니다. 한국은 기술은 앞서지만 규모에서 밉니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죠. 삼성 SDI도 비슷합니다. 각형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BMW, 아우디에 공급하죠. 하지만 점유율이 5%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서 못 파는 겁니다. SKU는 더 어렵습니다. 점유율 4%입니다. 적자도 큽니다. 대전에 사는 산업정책 전문가 정경쟁 씨는 경고합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이 위기입니다. 중국한테 밀리고 있죠.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진실, 원자재 확보가 핵심입니다. 배터리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이 필요합니다. 이게 새로운 석유죠. 광주에 사는 50대 이원자재 씨를 보세요. 광물 산업을 연구합니다. 리튬은 어디서 나올까요? 호주, 칠레, 중국입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의 70%가 콩고에서 나옵니다. 니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입니다. 중국이 이 광산들을 샀습니다. 콩고 광산의 80%가 중국 소유입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도 중국이 투자했습니다. 중국이 원자재를 장악한 겁니다. 인천에 사는 자원경제학자 최강산 씨는 경고합니다. 원자재 확보가 곧 배터리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선점했죠. 한국은 뒤처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광산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좋은 광산은 이미 중국 것입니다. 대안은 리사이클입니다. 폐배터리에서 원자재를 뽑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진실, 미국이 반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었죠. 서울에 사는 40대 김미국 씨를 보세요. 미국 정책을 연구합니다. IRA는 뭘까요? 전기차 보조금 정책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북미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배터리는 안 됩니다. 목적은 중국 배터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LG, 삼성 SDI, SK온이 미국에 공장 짓습니다. 총 투자액이 100조 원 넘습니다. 부산에 사는 국제정치경제학자 박패권 씨는 설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배터리 패권 전쟁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으려고 하죠. 유럽도 비슷합니다. 유럽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한국은 기회입니다. 미국, 유럽이 한국 배터리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격을 더 낮춥니다. 기술도 개발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진실, 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입니다. 미래는 고체 전해질이죠. 대전에 사는 30대 정고채 씨를 보세요. 배터리 기술을 연구합니다. 고체 배터리는 뭐가 좋을까요? 첫째, 안전합니다.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둘째,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2배입니다. 셋째, 충전이 빠릅니다. 10분이면 80% 충전됩니다. 넷째, 수명이 깁니다. 100만 킬로미터 갑니다.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쌉니다. 현재 배터리보다 3배 비쌉니다. 양산이 어렵습니다. 기술이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광주에 사는 미래기술 전문가 이혁신 씨는 설명합니다.
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게임이 바뀝니다.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죠. 누가 앞설까요? 일본 토요타가 앞섭니다.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한국 삼성 SDI도 개발 중입니다. 2030년 목표죠. 중국도 뛰어듭니다. CATL이 투자합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덟 번째 진실,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만 쓰는 게 아닙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씁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최 ESS씨를 보세요. 에너지 산업에서 일합니다. ESS가 뭘까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재생에너지 때문입니다. 태양광, 풍력은 불안정합니다. 낮에만 나오거나 바람 불 때만 나오죠. 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씁니다. ESS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50조 원입니다. 2030년 150조 원이 될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재생에너지 전문가 김미래 씨는 설명합니다. 배터리는 에너지 혁명의 핵심입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도 필수죠. 한국은 ESS에서도 강합니다. LG, 삼성이 세계 점유율 30%입니다. 기회가 큽니다. 아홉 번째 진실,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친환경적일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박환경 씨를 보세요. 환경산업을 연구합니다. 배터리 문제가 뭘까요? 첫째, 채굴 과정이 환경 파괴입니다. 리튬 채굴에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칠레 사막이 말라갑니다. 둘째, 코발트 채굴이 아동노동입니다. 콩고 어린이들이 광산에서 일합니다. 셋째, 폐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10년입니다. 그 후는 쓰레기가 됩니다. 넷째,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배터리를 분해해서 원자재 뽑는 게 어렵습니다. 대전에 사는 지속가능성 전문가 정딜레마 씨는 경고합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반만 맞습니다. 배터리 생산과 폐기는 환경 파괴죠. 해결책은 리사이클입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한국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열 번째 진실, 한국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강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밀리고 있죠. 광주에 사는 산업전략가 이선택 씨를 보세요. 한국 전략을 연구합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중국처럼 대규모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원자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광산 투자, 리사이클 기술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 유럽과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 견제에 동참하면서 시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섯째,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배터리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인천에 사는 미래 전략가 최생졸 씨는 강조합니다. 배터리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반도체 다음이 배터리죠. 잘하면 일본을 넘어섭니다. 못하면 중국에 먹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기차를 이해하세요. 전기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에너지 혁명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을 응원하세요. LG, 삼성, SK가 세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지해주세요. 셋째, 투자 기회를 보세요. 배터리 산업은 성장합니다. 관련 주식, 펀드를 고려하세요. 넷째, 환경을 생각하세요. 전기차가 만능은 아닙니다.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세요.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세요. 석유 시대가 끝납니다. 배터리 시대가 옵니다. 변화에 적응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숨은 경쟁 10가지 진실입니다. 첫째, 석유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가 2030년 정점 후 하락하는 거죠. 둘째, 배터리가 새로운 석유입니다. 배터리가 21세기를 지배하는 거죠. 셋째, 중국이 배터리 시장을 지배합니다. 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거죠. 넷째, 한국이 추격하지만 어렵습니다. 점유율 23%로 중국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다섯째, 원자재 확보가 핵심입니다. 중국이 리튬, 코발트, 니켈 광산 선점한 거죠. 여섯째, 미국이 반격하고 있습니다. IRA로 중국 배터리를 차단하는 거죠. 일곱째, 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2027년 토요타가 양산 목표인 거죠. 여덟째,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ESS 시장이 2030년 150조 원이 되는 거죠. 아홉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채굴과 폐기가 환경 파괴하는 거죠. 열째, 한국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과 기술 개발이 필수인 거죠. 우리의 대응입니다. 첫째, 전기차를 이해하세요. 둘째, 한국 기업을 응원하세요. 셋째, 투자 기회를 보세요. 넷째, 환경을 생각하세요.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세요. 전기차 산업의 숨은 경쟁, 배터리가 석유를 대체합니다. 테슬라 시가총액 1200조 원, 현대차 60조 원, 20배 차이입니다. 왜일까요?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이 아닙니다. 배터리 산업입니다. 배터리가 곧 경쟁력입니다. 주행거리, 충전시간, 가격. 모두 배터리가 결정하죠. 석유 시대가 100년 지속됐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배터리 시대가 옵니다. 21세기 새로운 석유는 배터리입니다. 중국이 앞서갑니다.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CATL, BYD. 중국 회사들이 지배합니다. 한국은 추격합니다. LG, 삼성, SK가 싸웁니다. 점유율 23%입니다. 하지만 중국 절반도 안 됩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원자재도 중국이 선점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광산을 샀습니다. 미국이 반격합니다. IRA로 중국을 막습니다. 한국한테 기회입니다. 미국, 유럽이 한국 배터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합니다. 고체 배터리가 온다면 게임이 바뀝니다. 에너지 밀도 2배, 충전 10분, 수명 100만 킬로미터. 혁명입니다. 토요타가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삼성도 개발 중입니다. 먼저 개발하는 회사가 시장을 장악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ESS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 ESS가 필수입니다. 시장이 150조 원입니다. 한국이 강합니다. 기회가 큽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채굴이 환경 파괴합니다. 폐배터리가 쓰레기가 됩니다. 친환경이 맞을까요? 반만 맞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원자재 확보, 기술 개발, 국제 협력, 인재 양성 모두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반도체 다음입니다. 잘하면 일본을 넘습니다. 못하면 중국에 먹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